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2030년 100만 톤이면 양극재에서도 이게 글로벌 1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거의 선두권, 거의 상위권의 그 포지셔닝을 좀 하고 있는 데다가 재무 구조가 좋잖아요. 네. 현금 흐름도 너무 괜찮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익 없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의 클로즈 루프 시스템 언급해 주시면서 네. 요거 한번 추적 관찰해가지고 잘 되면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포스코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회장 선임 이슈였고요. 아, 선임이 어젠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끝이 났고 국민연금 동의했으니까 큰 변수는 없었던 것 같고 회장께서 이제 취임 일성으로 철강하고 신소재 사업은 같이 계속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거는 본인도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었던 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광양의 리튬 공장이 그 오폐수 문제로 약간 좀 그 노이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운전 그 가동을 좀 하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금 일정이 뒤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났죠. 이제 탄소 제로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 제시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국계 투자사들이 뭐 포스코 주식을 계속 판다 뭐 이런 얘기. 사실 그건 포스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좀 그거는 왜 굳이 포스코만 꼭 집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다 그래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다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차피 탄소 제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남은 일정 가운데서 좀 지켜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2분기 말에 그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예정대로라고 한다면은 연말경부터는 이제 가동이 본격화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바라 2공장이 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필바라 2공장 준공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에 대한 이제 기대감 같은 건 좀 올라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같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인 게 아직은 완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지만 그게 좀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회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은 지금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주가 869만 주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상장 주식의 10%가 넘어요. 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포스코를 개별로 부채 비율 따지면 30%대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무구조는 압도적으로 좋은 회사고 또 현금 굉장히 많은 회사고. 그래서 어떤 식이든 이쪽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웅달님 말씀하셨었지만은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그래서 금융지주 쪽도 받는 것처럼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봤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철강 쪽이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이익이 많이 줄어 있어요. 아마 1분기가 3천억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중국이 어쨌든 지금 경기부양책 지금 이제 다시 쓰잖아요. 네. 중국이 경기부양책 쓴다고 해서 포스코께 중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줄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아까 컨퍼런스 콜 말씀드렸지만 업황에 따라서 그 1분기보단 2분기, 2분기보단 3분기가 좋아지는 그림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일단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철강은 일단 논외로 하고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염수 리튬 관련해 가지고 염호 리튬이죠. 근데 관련해서는 이게 그 폐기물 발생 그 양 자체가 작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연에서 증발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 마진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근데 이걸 지금 아르헨티나에 갖고 있잖아요. 염호를. 근데 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 뭐 그 주정부에다가 주정부가 아니라 지방 법원에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을 못 짓게 한다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한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승인된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 신규 진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염호의 가치는 오히려 호재. 올라갈 네.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광석 리튬은 지금 호주 필바라 거기서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한참 막 떠들었었던 비전통 방식 뭐 저 점토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리튬 채굴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포스코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입니다. 네. 급등했다가 이렇게 박살나 있다가 지금 여기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살짝.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바닥을 찍고 쭉 이 추세가 완만하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 전기차의 어떤 확장성이 커지는 시점부터는 이 리튬의 수요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때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 그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 관련해서 에비타 추정한 건데 물론 가격에 따라서 여기가 가격이 지금 2만 불일 때 그 다음에 뭐 2만 5천 불일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을 정리를 해서 토탈을 낸 건데 이게 보시면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2만 불일 때도 4조 6천 그죠? 네. 이게 이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그 단순 철강 회사가 아니라 이제 리튬 자원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비중 자체가 엄청 커질 거라는 거죠. 옛날 같이 아주 비싸게까지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겠냐마는 만약에 5만 불, 6만 불 간다 그러면 이거 11조 대가 되는 거고 이거 마진율 계산해서 보면 여기서도 몇 조의 이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수익의 어떤 상당 부분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은 그 글로벌 탑3가 목표고 2030년 기준으로 43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리튬 사업 관련해서 글로벌 현황으로 해가지고 필바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염호 리튬도 좀 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포스코홀딩스는 계속해가지고 리튬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이 이차전지 쪽에서 니켈 관련해가지고도 여기는 또 니켈 관련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여기 대신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에 포스코홀딩스 하는 김에 그냥 쫙 한번 풀어드리려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리사이클링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상공정, 하공정 관련된 거. 이거는 현장에 있었던 사진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역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회사 현황.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것도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광산, 염호 이런 그림이 돼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리튬은 글로벌 탑3를 목표로 하고 있고 43만 톤. 그 다음에 니켈은 2030년 기준으로 24만 톤이 목표고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 7만 톤을 생산을 하는 게 목표. 그렇게 잡혀 있고요.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 가지고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올 1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이쪽이 GM량이 좀 많고 얼티엄 세일즈량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주가 2차전지 쪽에서는 가장 그 안정성이나 미래 성장성을 다 봤을 때 가장 최선호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네. 일단 오늘 이번에 취임하신 회장께서도 2차전지 쪽, 소재 쪽 계속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확대하는 거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철강도 글로벌 지금은 좀 뒤로 서지기는 했지만 한 탑 7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익으로 따지면 더 위인데 매출 자체를 이제 캐파를 그렇게 크게 키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계속 합병이 되면서 등치를 키웠기 때문에 또 앞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재 제시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 100만 톤이면 양극재에서도 이게 글로벌 1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거의 선두권, 거의 상위권의 그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재무 구조가 좋잖아요. 네. 그 현금 흐름도 너무 괜찮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익 없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고의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밸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지금 갖추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이게 어닝 쇼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작년 4분기 어닝 쇼크 네. 나면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었고 네. 그런 반면에 사실 또 이제 저는 좀 감탄을 했었던 게 시장 소통을 되게 강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액면 거래 정지되고 며칠 뒤에 바로 이제 불리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장 주식 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거 여기는 액면 분할을 해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액면 분할 효과라는 게 결국은 접근성이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50만 원, 360만 원 할 때 하고 지금 뭐 5만 원, 6만 원 할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수가 엄청 늘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주당 60만 원, 70만 원, 한때 잘 나갈 때 150만 원 이럴 때는 살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아진다. 밸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전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거래소 이전 이거는 먼저 했었던 데가 있죠. LNF. 주가가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닝 쇼크가 났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단 뭐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났었고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건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5천억을 그 자본이익금을 이익이익금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요번에 배당을 다 안 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저걸 전환을 시켜놓은 이유가 전환시켜놓고 바로 배당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업황을 봐가지고 살아나게 되면 중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중간 배당에 대한 그 정관 변경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자본이익금에서 그 이익이익금으로 전환한 거에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배당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중간 배당을 하면 공매도 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도 IR은 잘하는데 네. 이거 시장하고의 어떤 소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제가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있길래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 이제 배터리 재활용하는 쪽에서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양극재 뭐 이런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갖다가 전부 여기 있는 모든 걸 자원을 계속 재활용을 해가지고 결국 가가지고는 이 안에서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재활용 효과가 엄청 커지겠잖아요. 네. 그럼 이익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안 되면은요 이 기술이 없으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 진출을 못합니다. 그렇군요. 리사이클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 거기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이 삐딱한데 그리고 막 여기 사람들 막 이미지 있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서 찍지를 못하고 옆에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자체가 1분기가 어쨌든 바닥 구간 지나는 국면은 똑같은 것 같고 네. 하반기 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배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뭐 거의 바닥 찍고 그래도 최악은 나왔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에 그 삼성 SDI를 앞서서 좀 추천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SDI가 정말 싸잖아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요. 네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고체 2027년 양산 얘기 나오기 전에요. 네. 삼성 SDI 주가 흐름이 정말 비참했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죠? 회사 망한 회사 주가 빠지듯이 빠졌거든요. 네. 제일 기분 나쁘게 빠지는 게 뭐냐면요. 진짜 급락을 해버리고 옆으로 기른 것보다 기분 나쁘게 매일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 SDI 차트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매일 빠졌었거든요. 근데 양극재랜다. 그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양산 네. 나온 그날 장대 양봉 딱 그리면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묻혀버리니까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냐면 SDI 하면은 자기네들이 2차 전지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없나? 첫 번째 그죠? 그동안 그래서 LG나 저기 SK나 이쪽에서 막 투자할 때 SK는 투자를 작년에 중반까지는 거의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DI는 쟤들 왜 저러지? 막 이랬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막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막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데다가 이게 하나 빵 터지고 나니까 야 이제 SDI가 드디어 삼성이 드디어 뭔가 준비했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같이 붙다가 보니까 밸류가 너무 싼 거예요. 네.